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 아티스트 스실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백화점 톤업 CC 크림 괜찮은 것들 몇 가지를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알려드리려 하는데요. 일단 톤업 선크림하고 CC 크림하고 차이는, CC 크림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게 BB보다는 커버력이 좀 더 낮고 톤업 선크림보다는 약간 더 커버력이 높은 정도, 그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사실 막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저는 느끼지는 못했는데 같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SK2에서 새로 나온 제노틱스 CC 프라이머가 커버력하고 자외선 차단하고 결 정리를 동시에 해주면서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들어있다고 했나? 그래서 스킨케어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궁금해서 구매를 했어요. 저는 베이지 컬러로 구매를 했고요. 그냥 손으로 편하게 선크림 바르는 것처럼 발라도 되는데 화홍 M163 브러쉬를 이용해서 바르면 훨씬 더 매끈하게 바를 수 있어서 더 편하고 빨리 되더라고요. 이렇게 반쪽에다가 발라볼게요. 요거는 되게 얇게 밀착이 됐고 단독으로 사용해도 베이지 컬러라서, 제가 홍조가 10만 17호인데 어느 정도 홍조도 잘 잡아주면서 컬러도 약간 화사한 21호 정도 느낌이라서 너무 어두워지지 않으면서 톤 보정도 돼가지고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구매 리뷰를 읽어보면 극건성이나 건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속당김을 느끼나 봐요. 그리고 저도 스킨케어를 제대로 안 해줬을 때 이걸 발랐을 때 가끔 팔자 주름 끼임을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수부지 지성한테 조금 더 선호도가 높고, 건성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쓰기엔 괜찮은데 스킨케어가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사용하면 좋을 만한 얇게 밀착되면서 톤을 정돈해주는 깔끔 스타일의 CC 크림이었습니다. 좋았던 게 파운데이션이나 쿠션하고도 궁합이 좋은 편이에요. 얇게 밀착이 돼가지고, 그래서 화장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생얼용으로도 쓸 수 있어가지고 전체온으로 쓸 수 있어서 마음에 들었고요. 한 겹만 얇게 발라도 이게 꽤 보정이 잘 되는 편이에요. 처음에 제가 이 베이지로 사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이유가, 순수 수경 원장님이 브러쉬로 이 베이지 컬러를 쓱쓱 바르시는 걸 쇼츠에서 우연히 봤는데 커버가 너무 잘 되어 보이는 거예요. 톤 보정 효과가. 그래서 이건 무조건 베이지로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유만 된다면 로지 컬러인가 그것도 갖고 싶다. 약간 화사한 용도하고 좀 커버되는 용도하고 이렇게 두 개 갖고 싶다, 이런 욕심이 생겼던 괜찮은 제품이었습니다. 지금 자연광이거든요. 약간 어두운 상태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쪽이 바른 쪽이고요. 반대쪽에 제가 발라볼 거는 코스메 데코르테 선쉘터 CC 베이지 컬러고요. 홍조라든지 얼룩덜룩한 색상 보정이 굉장히 잘 됐고, 백화점에서 파는 CC 크림, 톤업 선크림 중에서 가장 보습력이 높은 편에 속한다고 느껴졌어요. 비비크림 같이 집 앞에 간단히 생얼 그런 크림 느낌으로 사용하기에 너무 괜찮아 보이고, 무엇보다 보습력이 좋으니까 건성분들이 단독으로 발라도 뭘 해도 다 뜨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악건성 같은 경우에. 근데 밀착력이 좋아가지고 평상시에 샤난테카이 쿠션이나 아니면 라메르 쿠션 같이 백화점 고가 쿠션이 아니면은 딴 거는 발랐을 때 다 떠가지고 어쩔 수 없이라도 쓰고 있다 하는 분들, 건성분들 중에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톤업 선크림용, CC 크림 용도로 사용하기에 아주 괜찮아 보였습니다. 둘 다 베이지인데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에는 저는 SK2 거가 약간 더 화사하다고 느꼈고, 그러니까 21호보다 살짝 화사한 정도? 그리고 코스메 데코르테 같은 경우에는 정 21호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피부 톤이 13호, 15호, 17호 같이 많이 밝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메 데코르테 쪽이 살짝 더 차분하다고 느껴질 수 있어서, 피부가 밝은데 스킨톤을 사고 싶어 하시는 분한테는 SK2 쪽을 더 추천드리고 싶고요. 얼핏 영상에서 봤을 때는 두 개가 거의 비슷해 보이고, 저녁이 됐을 때에도 약간 자연스럽게 이쪽이 조금 살짝 더 다크닝이 반톤 정도 와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두 개의 색상이 좀 비슷해지는 것 같은데, 처음에 갓 발랐을 때에는 코스메 데코르테 쪽이 좀 더 차분하다, 17호 기준으로 살짝 어두워진다 라고 느꼈습니다. 이거는 제 메이크업
레슨생분들 중에서 40, 50대 분들도 좀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발랐을 때 이거 그냥 단독으로 바르기에도 좋아 보이는데요? 하고 되게 호드백이 많았던 그런 선크림이었어요. 그래서 백화점 톤업 선크림 중에서 제일 촉촉한 그런 생얼크림 원한다 한다면 코스메 데코르테 베이지 쪽을 추천드립니다. 팔자 주름김이나 눈 밑 주름 부각 같은 것도 없어가지고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그 두 개의 차이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하루 동안 지켜봤는데 이제 날씨가 조금 덜 습했을 때에는 둘 다 깔끔하게 유지가 되는 편이었고 지성 기준으로는 코스메 데코르테 쪽이 약간 더 유분이 올라온다고 느껴질 수 있어서 지성 같은 경우에는 SK2 쪽이 조금 더 마음에 들 수도 있어요. 많이 습해지면은 모공이 열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하루 종일 지나서 보니까 지성에 가까워지는 수부진 저한테는 둘 다 여기 모공이 열리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밤에 결 표현이 안 예뻐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여름까지는 둘 다 진짜 예쁘게 쓸 수 있었고 엄청 습한 여름에는 사실 둘 다 하루 종일 지속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 SK2 쪽이 약간 더 매트하다 보니까 지속력이 조금 더 간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피부 편한 거는 이쪽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성은 그냥 무조건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베이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연스럽게 스킨톤을 잡아준다는 장점이 있었고 반면에 막 엄청나게 하얘진다 이런 느낌은 없었어가지고 피부톤 하얘지는 거나 실제로 밝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핑크나 뭐 로즈 컬러나 피치 컬러 같은 그런 톤업 선크림으로 구매하시는 게 더 잘 맞으실 수도 있어요. 차이를 보시면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얘가 좀 더 얇게 밀착이 되고 얘가 약간 더 윤광 돌면서 촉촉한 그런 크림같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구매한 핑크 로지 계열의 톤업 선크림을 발라보려고 하는데요. 한쪽에는 코스메 데코르테 요거 베이지랑 같은 라인인 선쉘터 CC 핑크 라벤더 그 컬러를 발라볼 거고 한쪽은 설화수의 상백 토너 크림을 발라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시 지우면은 저의 홍조가 좀 더 올라오는데 오늘 바깥에 자연광이 좋아가지고 실제 제 채도가 더 심한데 좀 그런 게 덜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이제 백화점 거 중에서 이쪽에는 코스메 데코르테 시포 라벤더 로즈, 이쪽은 상백 토너 크림 이렇게 발라볼 건데요. 일단 시포 라벤더 로즈는 컬러가 화사한 편이에요. 구매한 백화점 제품 중에서 제일 화사한 편에 속해가지고 피부톤이 밝거나 아니면 무조건 노란기 보정하고 화사한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에게 예쁘게 톤업이 되는 색상이라서 컬러가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요하이님 리뷰 예전에 보니까 9버전보다 이게 제형이 조금 더 입자가 굵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은 건성 기준으로 조금 더 건조해졌다는 거죠. 약간 더 끼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베이지가 더 촉촉하고 이 라벤더 로즈 컬러가 약간 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매트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올영 선크림에 비해서는 훨씬 더 촉촉하긴 한데 베이지랑 그 라벤더 로즈랑 비교하면은 이쪽이 약간 더 매트하면서 조금 더 흰기가 또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밝거나 저처럼 수부지 지성에 가까운 사람들은 오히려 그 부분이 좋을 수 있고 건조하신 분들은 저도 약간 이쪽에 주름김이 어떻게 해도 이 라벤더 로즈 같은 경우에는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팔자나 아니면 눈 밑 잔주름 끼임 부각 같은 거가 좀 고민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잘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최근에 제가 써본 톤업 선크림 중에서 가장 약간 맑은 느낌으로 이쁘게 톤 보정을 해주는 느낌이라서 컬러가 진짜 마음에 들었고 제형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수분 위주고 유분이 베이지 톤보다 조금 모자란 느낌? 그래서 살짝 건조할 수 있는 그런 제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예뻐가지고 또 손이 많이 가는 친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연보라빛이 섞여있는 라벤더 로즈 컬러이고 설화수 상백 토너 크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 코스메 데코르테가 미지근 쿨한 그런 느낌이었다면 설화수 같은 경우에는 미지근 웜한 핑크 피치 한 방울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상대적으로 좀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 또 장점이었어요. 그리고 피부가 되게 하얗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컬러가 라벤더 로즈가 더 잘 맞으실 수도 있는데 되게 자연스럽다는 게 장점이고
이게 컬러가 진짜 봄웜톤의 피부톤을 그냥 그대로 만들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약간 웜핑크 같은 그런 컬러였어요. 그래서 봄 라이트에서 여름 라이트 분들이나 아니면 너무 핑크가 쿨하면 뜨는 그런 모든 계절 분들, 뭐 가을 웜 소프트, 뭐 겨울 쿨 소프트 이런 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톤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인 분들한테 좀 뜨지 않게 자연스럽게 화사해지는 그런 컬러라서 예뻤고, 좀 하얘지는 효과는 연보라빛이 섞여 있는 것보다 약간 덜 할 수 있다. 좀 더 내추럴하다. 약간 미지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광택이 이뻤어요. 광택이 약간 탱글탱글해 보여가지고 얼굴이 입체감이 있어서 여기는 튀어나오고 여기는 돌아가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어려 보였다. 그래서 약간 연령대 있는 분들이 살짝 광을 내고 싶을 때 괜찮았고, 항백 톤업 선크림도 보습력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반 선크림 그냥 색깔 없는 게 더 보습력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극건성, 악건성 같은 경우에는 색이 없는 설화수 선크림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톤 보정을 어차피 다른 걸로 해도 된다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명한 선크림 설화수로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보습력은 코스메 데코르테랑 설화수랑 비교해보면 설화수 쪽이 더 촉촉했습니다. 요거 촉촉함이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건성분들한테 괜찮을 것 같고 건복합성도 좋을 것 같고, 이제 저의 경우에는 이제 지성에 가까워지는 수부지가 되거든요. 여름에 습해지면. 근데 저는 겨울이나 초여름까지가 설화수 상백 토너 크림이 더 잘 맞았고 촉촉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깨끗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은 코스메 데코르테가 좀 더 깔끔 지성한테 좀 괜찮은 느낌? 라벤더 로즈 컬러가?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손이 많이 가긴 해요. 근데 이제 겨울 되거나 가을 되면 저도 각질이 올라오면서 속건조가 되게 심해지거든요. 옛날에도 상백 토너 크림 발라보면서 피부가 급격하게 컨디션이 좋아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가지고, 속건조가 심한 건복합성이라든지 건성 같은 경우에는 상백 톤업 선크림 데일리용으로 사용하시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되게 균일하고 자연스러운 약 봄웜톤 피부가 된 그런 느낌이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하얘진, 그러니까 좀 피부톤이 내추럴한 중명도라면 좀 허옇게 뜰 수도 있는 미지근 웜? 미지근 쿨. 약간 이런 차이였어가지고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고 더 하얗고 그런 느낌입니다. 이 4개까지가 제가 제일 메인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던 톤업 선크림이었고, 백화점 선크림으로 랑콤의 UV 엑스퍼트 로지 블룸 색상,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습력이 되게 높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랑콤 로지 블룸 같은 경우에 악건성, 극건성 분들이 단독으로 사용하기에 저는 약간 보습 유분감 같은 게 많이 들어있어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파운데이션이랑 쿠션이랑 궁합이 좀 안 좋아요. 보습력이 너무 높다 보니까 유분감이 많아서 파운데이션 쿠션을 지금 같은 여름에는 좀 무너뜨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랑콤 선크림들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게 현재로서는 더 나은 것 같다라고 느껴졌고, 오히려 화장이랑 궁합이 좋았던 게 샘플로 써보고 되게 의외였다고 느꼈던, 지금 다 써버려서 없는데 겔랑에 거의 색상이 없다시피 한 스킨톤의 선크림 겸 메이크업 베이스 있거든요. 근데 엄청 얇게 밀착이 되면서 화장을 잘 붙여주기도 하고,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커버력이 거의 없긴 하지만 결 정리 같은 걸 잘 해줘서 겔랑이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 되어 있구나, 베이스 겸 선크림도 잘하는구나 느껴져서 단독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나는 쿠션이나 파데하고도 합이 좀 중요해요 라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것 중에서 SK2CC하고 겔랑 톤업 베이스가 저는 수부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일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랑콤의 아쿠아젤 선크림도 있는데 이거는 투명한 그런 수분크림, 젤 수분크림 같은 그런 거예요. 화장이랑 궁합이 좀 안 좋긴 해요. 이게 때처럼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자외선 차단은 무조건 잘 될 거거든요. 랑콤 선크림이면 단독 사용 용도라든지 아니면은 화장이 좀 밀리는 거를 고려하더라도 비비크림은 좀 밀려도 티가 덜 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비크림을 어차피 손으로 가볍게 대략적으로 바른다 한다면
같이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랑콤은 메이크업이랑 합이라든지 고려하면은 앞선 친구들보다 조금 아쉽다고 느껴져가지고 그냥 단독 사용으로 더 좋구나. 정말 자외선 차단 기본에 충실한 느낌? 그렇게 느껴져서 겨울에 로지블룸 쓰기 좋은 것 같다. 요게 저의 평입니다. 제가 이쪽만 지워놓고 이쪽이 라벤더 로즈 컬러의 코스메 데코르테가 발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에다가 연작 선크림을 발라보려고 하는데 제가 한때 되게 마음에 들어서 연작 선크림을 열심히 꽂혀서 썼던 적이 있는데 신상이 나오면서 저도 진짜 오랜만에 발라보거든요. 근데 저는 연작 톤업 선크림이 약간 연보라 핑크빛이 섞여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외관상으로 봤을 때 오랜만에 짜보니까 약간 살구색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그 안에 연보라색 같은 게 좀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좀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너무 오랜만에 써보는데 연작도 괜찮았던 것 같아서 코스메 데코르테 거가 가격이 은근 백화점 거라서 있잖아요. 그래서 저렴이 느낌으로 설화수나 아니면 코스메 데코르테를 대체하기에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랜만에 한번 발라봅니다. 연작 것도 괜찮은데 연작 거는 제가 메이크업이랑 합이 좋았다는 거를 확실히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약간 클레드뽀 봇데 같이 그거랑 똑같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매트한 듯 그냥 속광이 머금어져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광택이 상대적으로 절제되고 깔끔한 느낌으로 나오고 허해지지 않는데 분명히 톤업이 되는 그렇게 절묘하게 조색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가성비가 괜찮은 것 같아요. 연작 톤업 선크림 같은 경우도 이렇게 톤업도 잘 되는 편이고 조금 더 가성비 좋은 국내 걸 쓰고 싶다 한다면 연작 톤업 선크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지우면서 화장대를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연작 톤업 선크림이 좀 더 프라이밍 효과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것들이 약간 모공이라든지 결이 좀 더 빛 반사되면서 느껴졌는데 얘가 약간 더 매트한데 깔끔 스타일이라서 모공하고 결 보정 효과가 더 좋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라 베이스가 리뉴얼되면서 제가 좀 더 클레드뽀스럽게 좋아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너무 죄송하게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게 모르고 9 버전을 발랐어요. 그래서 뉴 버전이 이렇게 패키지가 예전엔 피치에서 화이트로 그라데이션 되는 그런 디자인이었다면 좀 더 깔끔 화이트 같은 그런 패키지로 바뀌었고요. 저는 피치색을 가지고 있는데 라벤더 컬러도 올리브영에서 파는 거 봤어요. 근데 이게 속보습 같은 거는 되게 좋고 겉에는 약간 더 깔끔하게 마무리 되게 조용히 리뉴얼이 됐거든요. 메이크업 제품들이랑 합도 좋은 편이고 헤라 그 실키스테이 파운데이션이랑 같이 쓰기에 건성이나 건복합성 분들이 여름에 같이 쓰기에 괜찮고 지성분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지성분들 같은 경우는 실키스테이 파운데이션을 더 깔끔하게 습한 여름에 유지시키려면 투명성 크림을 그냥 발라주는 게 더 낫답니다. 아예 두께를 거의 없게 그렇게 만들고 더울 때는 거의 투명한 없는 상태에서 파운데이션을 까는 게 더 깔끔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역설적으로 지성분한테는 헤라 톤업 선크림이 여름철에 헤라 실키스테이랑 굳이 같이 쓸 필요가 없다. 겨울에 쓰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성분들 막 잘 무너지고 끼고 지저분해지시는 분들은 톤업 선크림 밑에 깔지 말고 투명성 크림을 발라주시는 게 끼임이라든지 들뜸이 훨씬 덜 할 수 있습니다. 헤라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 것도 마찬가지예요. 스킨톤, 피치색 다 상관없이 그냥 컬러가 있는 거 깔지 말고 투명한 여러분들 쓰던 거 깔고 그 다음에 파데를 발라보세요. 훨씬 더 깔끔하게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두 개를 비교를 해봤는데 얘도 광이 약간 절제되었다고 느꼈는데 연작 거가 더 매트한 편인 것 같아요. 연작 거가 모공하고 요철 커버 효과가 좀 더 높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보습력이 더 있는 편입니다. 건성분들이 클레드뽀 선크림 같이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제품 파데나 쿠션이랑 같이 사용하기 괜찮고 수부지 같은 경우에도 사계절 사용할 수 있는 괜찮은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톤업 선크림 겸 메이크업 베이스 그런 느낌으로 클레드보 보때 크림 베일도 진짜 좋은데 이게 SPF 25라서 투명 선크림을 미리 여러분 갖고 계신 걸 발라주고 그 다음에 얘를 발라야 돼서 조금 얘는 좀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써본 메이크업 베이스 약간 컬러 보정이 되는 메이크업 베이스 중에서 가장 화장이랑 궁합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이 좀 깨끗하게 붙여질 수 있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피부 결 정돈 같은 것도 잘 되는 편이라서 약간 깐달걀 같은 좀 속은 촉촉하고 겉은 매트한 표현을 만들어줘서 나는 어차피 자외선 차단을 SPF 50짜리 투명한 거 있다 하는 경우 나는 이 결 보정하고 파운데이션 쿠션 같은 거의 완성도가 중요하다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클레드보 스킨 베일을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이 클레드보 스킨 베일의 깔끔 스타일이 되게 마음에 드는데 SPF 25라서 아쉽다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헤라 메이크업 베이스도 50 그리고 이 연작도 50이기 때문에 둘 중에서 여러분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면은 메이크업이랑도 합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두 개 중에서 한여름까지 고려했을 때 메이크업이랑 더 합이 좋은 거는 저는 연작 쪽인 것 같고 지성이라고도 생각을 했을 때 건성에서 건복합성 까지가 이 헤라는 여름에 괜찮고 보습력이 아무래도 조금 더 잘 갖춰진 제품이다 보니까 지성에서 지성으로 가는 수부지 같은 경우에는 파운데이션이랑 한여름 했을 때 굳이?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헤라 베이스는 초여름까지 사용을 하기는 합니다. 파운데이션이랑 같이 사용을 한다고 고려했을 때 그래서 둘 다 헤라도 피부가 약간 탱글하니 깔끔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고 연작은 상대적으로 건성 있으면 더 매트해 보이겠네요. 약간 더 절제된 프라이머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클레드보 베이스를 좀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 두 제품이었습니다. 그냥 저의 뇌피셜이기 때문에 각각 이거에 대해서 아무 신경도 안 썼을 수도 있겠죠. 이번에 제가 톤업 선크림 리뷰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건 여름철에 지성에 가까운 수부지인 나한테는 거기다 이제 화장 파운데이션을 바르거나 쿠션 바르는 걸 좋아하는 나한테는 톤업 선크림이 큰 의미가 없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지성이라서 쉽게 무너지는데 괜히 그 컬러 두께가 쌓여봤자 저한테 그렇게 좋을 게 없거든요. 한여름에 습할 때는. 그래서 저는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이 무조건 깨끗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 날에는 지성에 가까운 저에게는 지금 여름 시점에서는 그냥 투명 선크림 유이크 수분 워터프루프 투명 선크림이나 토코보 시카 선로션 같은 걸 발라주는 게 사실 제일 깔끔하게 유지가 되었어요. 오히려 톤업 선크림이랑 파데랑 지성에 가까운 수부지와 합이 더 좋은 거는 달바 워터풀 선크림 블루 톤업 베이스는 건성에서부터 지성까지 다 깔끔하게 붙는 것 같고 D5 플러스의 블루 톤업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성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더 깔끔하게 붙는 것 같아가지고 한국 톤업 선크림이 더 얇게 밀착된다고 해야 될까요? 좀 안 끼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투명을 만약에 안 쓰고 컬러 선크림을 바른다고 했을 때 이제 진짜 덥고 습해지는 시기에는 요거가 좀 괜찮았다. 아니면 그냥 진짜 투명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되게 역설적인데 근데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건성이신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리고 화장을 하시는 게 귀찮으신 분들, 화장할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나는 하나로 해결을 보고 싶다 한다면 단독으로 발랐을 때 건성, 극건성, 악건성한테 제일 촉촉하게 톤 보정이 되는 게 코스메 데코르테의 베이지 톤업 선크림이라고 느꼈고 베이지가 라벤더 로지보다 더 촉촉하다. 근데 얘가 엄청 하얘지는 느낌이 아니라 뜨지 않는 내추럴 21호라서 컬러가 잘 맞으면 진짜 합이 좋다. 이렇게 보셔서 건성한테 1순위로 코스메 데코르테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건성인데 이제 단독으로 사용하는데 약간 광이 살짝 있었으면 좋겠다. 깔끔 깐달걀이었으면 좋겠다 한다면 헤라 톤업 CC 피치 색상 추천드리고 수부지까지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약간 수부지에서 지성이 얼굴 하얘지고 싶다 했을 때 코스메 데코르테 톤업 CC 라벤더 로즈가 제일 하얘져요. 오늘 보여드린 것 중에서 제일 뭔가 쿨톤 느낌으로 바뀌는 느낌?
이 주름기만 없다면은 약간 깔끔하니 괜찮았다. 그래서 나는 색이 되게 중요하다. 이쁜 색을 찾는다 한다면 코스메 데코르테 추천드리고요. 건성인데 자연스럽게 미지근한 피치나 딸기 우유 색상으로 촉촉하게 톤업을 시키고 싶다 한다면 설화수 상백 톤업 선크림 연령대에 관계없이 휘뚜루마뚜루 사용하시기에 괜찮은 것 같고, 피부가 엄청 하얀신 분들은 톤업 된다는 느낌을 많이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피부가 하얀 분들은 코스메 데코르테 라벤더 로즈로, 일반적으로 정 21호 정도에는 확실히 톤업이 된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보습력이 좋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CC크림 정석으로 만든 게 SK2 이번 신사인 것 같거든요. 근데 수부지한테 제일 궁합 좋은 것 같고요. 요거는 좀 얇게 밀착을 시키면서 가볍게 맑은 스킨케어 느낌으로 하고 싶다 했을 때 괜찮고, 악건성한테는 약간 건조할 수 있다. 그리고 얇다 보니까 앞선 제품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모공하고 결 커버 효과가 조금 더 얇고 투명해서 덜 된다고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지성에서 수부지한테 CC크림 용도로 가장 추천을 드리고, 건성분들은 스킨케어를 잘 챙기고 발라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좀 오랫동안 제가 반반씩 발라보면서 비교해보고, 계절이 초여름에서 이제 더 습하고 더워진 여름으로 바뀌니까 깨끗했던 톤업 선크림들이 이제 무너지기도 하고 바뀌더라고요, 성향이. 좀 웃기지만 수부지 지성에 가까운 저한테 제일 깨끗하게 생얼크림 느낌으로 나왔던 거는 역설적으로 달바 블루 톤업 선크림 깔고 촉촉한 아멜리의 도화 쿠션 조합을 하는 게 제일 투명해 보이긴 했어요. 그래서 백화점 고가보다 저한테는 얘네가 더 예뻐 보이긴 했다. 근데 너무 투명해서 커버 효과가 좀 낮다고 느낄 수 있어가지고, 최대한 투명하고 얇은 느낌을 좋아하시고 밀착감 이런 걸 좋아하신다면은 결과물이 중요하다. 그리고 저랑 좀 피부 스타일이 비슷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여름에 생얼 느낌인데 되게 투명하고 예뻐 보이게 할 때 달바 워터풀 토너 블루 베이스 깔고 아멜리를 발라주시면 예쁩니다. 물론 아멜리만 단독으로 한다든지 얘만 단독으로 해도 되는데 두 개가 서로 커버력을 더 보완해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백화점 거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SK2라서 만약에 피부가 밝은 분이라서 톤업이 중요하다 한다면 여기에 로즈인가 컬러까지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컬러는 코스메 데코르테 라벤더 로즈가 제일 뽀용해졌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의 솔직한 백화점 내돈내산, 거의 다 내돈내산이었어요. 그거 구매 리뷰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저는 또 다음번에는 백화점 파우더 비교 리뷰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하이프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또 볼게요. 안녕!